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 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보통교육과 대학 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상위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초등학교 5년 이게요. 근데 독일은 초등학교가 4년입니다. 어떤 아까 얘기를 한 것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 독일의 학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독일은 초등학교가 4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나이에 졸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혁명이다. 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 뭐 아시는 분은 동감하십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전 모르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아마 현재 대선 주자 중에 가장 먼저 제일 잘 알겠죠. 가장 예. 먼저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니까 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왜 따라하느냐라고 아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3차하고 분리하자면 소위 정보통신 기술과 소위 제조업의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융합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이런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하게 정치권에서 또 혁명을 하나 일으키려면 뭔가 텐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손학규 전 대표가 일단은 스몰 텐트로 시작을 하고 아하. 거기에 김종인 전 대표까지 같이 하면 저는 미들 텐트가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까지 손잡아야 소위 빅 텐트, 원래 했던 반기문 전 총장이 빠진 그런 빅 텐트가 돼서 뭔가 양강구도, 본인이 말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구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 지금 정운찬 전 총리를 빠뜨리셨는데 네. 정운찬 좀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포함하면도 예. 일단은 스몰 텐트에서 미들 텐트로 가는 이제 과도기라고 봐야죠. 근데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의장께서 이제 국민의당에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의장께서 이제 국민의당에 가면은 거기서 그러면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지금 입장에서 들어오는 조건 자체는 그냥 그분을 옹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서 어떤 경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예. 이 말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했던 말이 있어요. 반기문 전 총장은 포기할 거다. 첫 번째 얘기였죠. 두 번째,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예. 후보가 둘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가정하에 예. 보수까지 포함해서 반문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후보가 돼서 문재인 전 대표와 붙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 이 빅텐트라고 하는 것이 손학규 의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의 의원들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 여기 아는 구도상 사람 아무도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반문 진영의 모든 사람을 모아서 대세론에 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본인과의 경쟁으로 구도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황교안 총리가 예.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황교안 그렇죠. 총리가 나오면 빅텐트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이쪽과 같이 국민의당이 포함돼서 바른정당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그 텐트를 쳤는데 황교안 총리 여기 들어오면은 국민의당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도저히 이렇게만 예. 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안 나오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예언이 딱 들어맞을 수도 있죠. 그럼 진정한 안스트라다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스트라다무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안스트라다무스라고. 왜냐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예측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래요. 뭐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그러니까 문안, 예? 이제 뜰 것이다. 근데 그 안이 나중에 보니까 안철수가 아니라 안희정이더라고. 이런 농담사와 농담도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경선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자신감인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통합할 경우에 경선에서 저희 안철수 전 대표하고 붙을 경우에 예.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측에서는 나름의 또 근거가 있더라고요. 국민주권 개혁회인가요? 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기 아하. 때문에 예. 국민의당의 실당원 수보다 우리도 더 적지 않고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까지 참여시켜서 경선하면
우리의 경륜을 반영해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보다 더 우위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현재로서는 희망사항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계절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했는데 이번 주에 또 추운 날도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낮이 되면은 봄 냄새를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계절의 변화는 정말 어김없이 다가오는데요. 자, 정치의 계절이 오는 것도 계절 변화만큼 어김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